전 세계를 강타한 인공지능, AI 열풍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반도체에서 시작해서요, 이제는 부품,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격변을 일으키고 있죠. 오늘 이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는 AI가 촉발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3조 원. 네, 바로 최근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단 하나의 계약 규모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요, 단순히 큰 계약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거대한 산업 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 지진의 진앙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전례 없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사실상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23조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 물량을 삼성전자가 전부 가져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는 정말 결정적이었죠. 그동안 대만의 TSMC에 거의 모든 걸 맡겼던 테슬라의 물량이 대거 삼성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파운드리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술적인 우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고대역봉 메모리, HBM인데요. 삼성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들어갈 7세대 HBM, 바로 HBM4E의 실물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준 6세대랑 비교했을 때 속도는 무려 45%나 빨라졌고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대역폭은 21%나 넓어졌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성능이죠. 경쟁사들이 이제 막 6세대 양산에 집중하는 사이에 삼성은 이미 한 세대 앞선 기술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IDM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AI 칩은 메모리랑 로직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삼성은 이 두 공정을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때 30%에 불과했던 수요를 단기간에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죠. 설계 따로, 생산 따로 하는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AI 칩 전쟁의 불길은 이제 그 주변으로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AI 서버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전자 부품 시장 역시 지금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LCC, 흔히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불리죠. 특히 수많은 코어가 동시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AI 가속기에는요, 아주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 MLCC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AI 서버 한 대에 이런 게 수천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AI 산업이 커질수록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6주. 이게 현재 고사양 MLCC를 주문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주에서 12주면 됐는데 이게 최대 16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 대란은요, 삼성전기 같은 부품 공급사에게는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LCC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삼성전기의 경우 증권가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급증해서 3년 만에 1조 원대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FCBGA 기판인데요. AI 칩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칩하고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이 통로, 즉 기판도 훨씬 더 크고 정밀해져야만 합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 공장을 완전 가동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반도체와 부품들을 24시간 내내 쉼없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대체 뭘까요? 네,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먹고 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의 이 끝없는 전력 수요가 이제는 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의 판도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1조 5조 원. 최근 삼성 SDI가 미국에서 체결한 단일 공급 계약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배터리가 우리가 아는 전기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ESS가 필수적입니다. AI 학습이라는 게 수주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ESS는 이제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가 된 겁니다. 배터리 업계의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배터리 3사가요. 이제는 전체 생산 능력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ESS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정확히 읽고 위기를 아주 발빠르게 기회로 바꾼 거죠. 특히 삼성 SDI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이 각형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아주 높은 이 각형 배터리는요, 보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I의 영향력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AI가 드디어 도로 위로 나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목표로 하는 기술은 바로 레벨 4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현재 레벨 2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기술이죠. 레벨 4는 도심 같은 특정 조건 안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차량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사실상의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심찬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공개됐습니다.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로보택시를 처음 내놓고요. 2028년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아예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본격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현대차를 직접 핵심 파트너라고 지목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미래 AI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설계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신 것처럼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반도체에서 시작해 부품,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모든 산업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AI는 마치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산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고 있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이 전자부품의 수요를 결정하고요. 그 부품들이 모인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마침내 도로 위 자동차의 개념까지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다음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어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